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타프티 강독 계속 나갈 거예요. 오늘은요, 페이지 130페이지고요. 25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거울과 소통하기. 항상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책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타프티 책이 진술되는 방식은 계속 앞에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복습 코너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다루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들을 잘 붙잡다 보면 내용이 알고 보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많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우리말인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트랜서핑 1.0 버전, 그러니까 트랜서핑,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부터 3권까지를 잘 이해하고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신 분들은 타프티에 와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훨씬 더 간결하다, 명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또 한번 훑어보도록 할까요? 제목부터 잘 풀어나가면은 핵심이 잡히죠. 항상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네, 타프티 이야기할 때는 이 필름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경험하는 현실은 필름이다. 영화 필름. 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 필름은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컨텐츠, 시나리오를 담고 있죠. 하나의 영화 필름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죠.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 영화 필름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죠. 그 시나리오 안에는 다양한 배역들이 존재를 하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의 필름 안에,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죠. 왜? 하나의 필름 안에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화 필름 안에 있는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를 원하면 뭘 해야 돼요? 다른 영화 필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화 필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화 필름처럼, 영화처럼 흘러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화 필름을 선택하듯이, 그래야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지듯이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 내가 원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끌어오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붙잡고 바꾸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거울과 소통하기에서는 이 제목으로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지만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은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변환시키고 또 창조를 하고 했을 때 영화 필름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런데 이 현실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장면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도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예,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들. 이 인간관계 속에는 가족관계도 있고 연인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 관계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죠. 그런데 현실을 조종한다, 통제한다,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한다라는 것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성립할 수 없다. 트랜스서핑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각자의 선택권. 그래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고 각자 고유한 자신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시나리오 안에 잠든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으로나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현실을 조종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분리해서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 사람. 그래서 트랜스서핑, 타프티, 따은머리 이것을 인간관계, 사람에게 적용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울과 소통하기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다. 사람을 끌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여기에도 거울의 법칙이 작동을 한다. 또는 뭐 거울의 원칙이라도 할 수 있죠. 거울의 원칙. 소통하기는 뭐냐? 거울과 소통을 해라. 이거는 거울을 이용해라. 거울을 활용해라. 거울의 법칙, 거울의 원칙을 활용해야 된다. 인간관계에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끌어올 수 있을까? 예. 직접적으로 끌어올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끌어오는 길은 존재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게 거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최대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100%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껏 주무르고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배경을 깔고 들어가면 이제 내용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서핑의 세계관, 타프티의 세계관을 먼저 깔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실은 뭐예요? 영화, 필름과 같은 거예요. 또는 영화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직접 그 안에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현실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현실 조종자를 트랜스서퍼라고 하죠. 트랜스서퍼는 현실 조종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트랜스서퍼는 곧 현실 조종자일 뿐 아니라 인간 조종자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간 조종, 인간 통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거울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 너머에 가능태 공간, 무한한 가능태 공간, 에너지 차원의 세계, 그리고 우리 편의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경계면에 이중 거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세 개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 근데 이게 영화 필름으로 이제 비유되는 거죠? 타프티에 들어오면. 자, 그래서 영화 필름이 여기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시다. 영화 필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를 끌어올 수 있지만 나는 인간관계에 이걸 적용하고 싶어. 타프티를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싶어. 따은머리 기법을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싶어. 나는 누구누구를 끌어오고 싶어. 난 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애관계에 이걸 적용한다든가 뭐 결혼을 하는데 적용한다든가 이러고 싶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끌어오고 싶어. 자, 이런 마음. 그렇죠? 특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뜻대로 되면은 뭐 천생연분 인연이고 잘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뜻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는 건데 안 통할 때 보통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 잘 돼야 되는데. 될 것 같으면 무슨 그런 고민을 해요. 그냥 직진하면 되지.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되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간절해지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간절해지기 시작했는데 욕망이 올라오죠? 그러다가 뭐 스토킹을 한다든가, 예? 상대방한테 집착을 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을 했을 때, 정중히 거절을 했을 때 너무 괴로워한다든가, 잊지 못하고, 예? 방 뒹굴뒹굴 구르고, 내가 뭐 못났나 이러면서 막 나중에 화도 내고, 왜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메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균형력이 깨지면서. 이거는 절대 바람직한 에너지 사용이 아니죠. 그죠? 빗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중요성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잡으면 도망갑니다. 예. 잡히기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잡으면 쏙 들어오죠. 예. 그 이후의 얘기는 또 뭐 다른 얘기로 펼쳐지지만 반드시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한동안은 좋습니다. 잡히고 싶어 하는 사람과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만나면 한동안은 좋아요. 한동안이라고요. 그게 지속 가능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따로 또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다. 예. 따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치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적으로 손을 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는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왜 당구 칠 때도 직접 넣는 게 있지만, 예? 몇 번 돌아서 넣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간접적인 방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시 이 필름을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현실의 지금 필름인데, 이 현실의 필름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시나리오, 하나의 필름. 정해져 있어, 이 필름은. 시나리오가. 근데 이 시나리오 안에 내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내가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을 끌어오려고 해봐야 이 사람이 내 각본에 있으면 다행인데,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계속 충돌만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일으키고 내부 의도를 일으킬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에너지 충돌이 현실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괴로워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또 뛰어들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 차라리 빨리 포기하면은 차라리 난데 포기를 안 해. 그럼 이제 계속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주변 인물도 모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끌어오는 게 아니다. 설령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 사람 끌어오고 싶은데. 그 마음을 버리라고요. 안 되면 인연이 아닌 거예요. 되면 인연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마음이 안 열려 있고 심지어 닫혀 있고 거부하는데 왜 자꾸 들어가냐고요. 도망가는데 심지어 왜 잡으러 다니냐고요. 형사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 에너지를 낭비, 감정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하나의 시나리오 각본에 나 자신을 우겨 넣어서 필름 안에 들어가서 한 쌍이 됐다 칩시다. 이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튕겨나와요. 강력한 내부 의도로 종이 인형처럼 책장에 집어넣는데 튕겨나온다고요. 나중에. 용수철처럼.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까요? 사람 붙잡지 말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결국 운명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나타날까요? 그렇게 피동적으로 살란 뜻이 아니죠. 이걸 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반대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가 탁 자책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차단하고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힘마저 없어지면은 이도저도 아닌 채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힘을 엄한 데다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엄한 데다 힘을 쓰십니까? 자, 이제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필름에 뭔가 하나를 심상화를 해야 되는데, 심상화를 특정한 사람을 집어넣지 말아라. 특정한 사람을. 네. 이거는 전략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한 심상화를 진행을 할 때 그냥 네가 원하는 큰 그림만 집어넣어. 큰 그림. 사람 빼고. 예,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냥 아무개가 돼야 돼. 아무개. 예. 이성이면은 여인이 되는 거죠. 또는 남성이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냥. 예. 아무개 남성, 아무개 여성. 뭐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고 싶어? 아무개 상사. 그냥 아무개 상사. 누군지 몰라. 누가 될지 몰라. 그냥 가능태 공간에 특정 인물은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이러한 마네킹을 입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가능하죠. 예. 여러분이 옷 매장에 갔을 때 의류 매장에 마네킹이 있는데 마네킹이 뭐 이름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마네킹의 유형은 있죠. 마네킹이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ABC를 넣지는 말아라. 아무개 누구누구가 되도록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그러한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또는 이미지의 이러한 느낌의 이러한 조건의 이런 마네킹을 가진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심상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단계. 먼저 그 필름을 끼워 넣어야 돼. 현실의 필름에서 그 필름을 끼워 넣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끼워 넣지 마세요. 그럼 튕겨나가요. 그러나 이러한 장면, 특정되지 않은 마네킹을 집어넣은 필름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단계. 그리고 현실에서 요 장면이 요거 이렇게 오려야겠다. 여기에 특정한 필름 하나를 끼워 넣었을 때 이 장면의 필름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온 필름이 있죠.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이에요?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필름은 이제 새로운 필름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필름. 이런 형태의 똑같은 형태의 새로운 필름. 네. 내가 특정하지 않은 인물을 심상화해서 끼워 넣었던 영화 필름이 이렇게 이제 나의 현실로 더 성큼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이 필름 안에서는 이제 특정인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1단계 지나서 2단계에서는 특정한 인물이 여기서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왜? 필름이 바뀌었으니까. 시나리오가 바뀌니까. 배역이 바뀌니까. 무대 장치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내가 뿌려놨던 그 마네킹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A씨가 될지 B씨가 될지 C씨가 될지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인물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분명한 거는 내가 심상화했던 그러한 형태의 마네킹을 입은 곧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 현실화되는 단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단계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특정하지 않고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그럼 이제 여기 후보가 있죠. 이제 A, B, C. A, B, C가 누군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계속 이러한 심상화를 했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렇게 하트만 그려져 있던 곳에 A라는 사람, 하트를 가진 A라는 사람, B라는 하트를 가진 B라는 사람,
하트를 가진 C라는 사람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던 그 사람이 A였구나. 내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막연하게 남아 찾던 그 사람이 너였구나. 와, C.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C가 나한테 다가왔네? 알고 있는 사람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잡으러 가지 않았는데 필름이 덮여지고 옮겨지면서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서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2단계예요, 이게 2단계. 각각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1, 2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장면에서조차도 우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끌어오지 않아요. 네. 자, A, B, C가 있는데, 와, 가까이 보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와. 뭔가 느낌이 와. 근데 A한테 느낌이 많이 와. 예. 근데 아직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느낌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야겠어. 그래서 A에게 자, 이렇게 프레일링을 이제 합니다. 프레일링. 예. 이 책에 말하면 이제 유용함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간접적인 거예요. 이것도 직접 방식이 아니죠. 한번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줘. 끌어오는 게 아니라 줘. 줬더니 와. 줬더니 와. 줬더니 와. 나중에 알아서 와. 알아서. 더 와. 난 당연히 좋지. 그랬더니 뭐예요? 어느새 연결이 됐어. 그래서 이거는 2-A, 이건 2-B. 주고 받고 가고 오고 하다가 일치되는. 자, 이런 식으로 영화 필름이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한. 지금 저는 이제 이성관계로 지금 설명을 했지만 인간관계 넓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관계 패턴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동일한 필름 시나리오 안에서 마음에 안 들고 말썽꾸러기들, 에너지 자꾸 빨아먹는 뱀파이어들 가서 이래저래 잔소리하고 뒤흔들고 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 의식이 상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의식이 이 시나리오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심상화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필름에서 나온 사람들을 알아보겠냐고요. 못 알아봐요. 에너지가 다른데, 주파수가 다른데. 결국은 내 내면이, 의식이 또는 인성이, 인품이, 수준이, 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딱 자기만큼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100% 이거를 그대로 또 무리하게 적용했다가 맘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내가 못나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거 인정을 해야지. 맞잖아요. 누구하고 뭔가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상대방만 원망할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처음엔 하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그때 어떻게 됐었나 보지. 왜 그런 사람을 내가 못 알아봤지? 내가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하고 안 맞는 걸 왜 몰랐지 그때는?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을 하고 배우고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인물만 탓하고 해봐야 이 시나리오 안에서 진흙탕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튕겨나갔다 또 들어오고 튕겨나갔다 또 들어오고 여기서 버티려면 팍 눌러야 돼 그냥 막. 이 인간관계 이렇게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시면 인간관계도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돼요. 그러나 변하는 방식이 트랜스핑 방식, 에너지 차원의 방식, 타프티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항상 영화, 필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할,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물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 좋아? 근데 끌어오려고 그래. 막 붙잡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안 통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1단계, 2단계, 2-A, 2-B단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자성과도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가 빛을 발하면 거기에 맞는 필름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간이 끌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 좀 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게 조율이 되면 그 사람들이 끼워주고 싶어 해요. 아니 껴달라고 와 나한테 아예. 그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자기성장 프로그램 이게 있었어요. 아주 재밌고 유익했어요. 그때 심리학과 재학할 때 제가 그 학생생활연구소 프로그램을 조금 이용했었는데 정말 유익했었어요. 자기성장 프로그램. 예.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성장.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뉘앙스란 말이에요. 자기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결국 그렇게 할 때, 예, 이 환경도 나를 위해서 다시 세팅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잔소리 하느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해가 쏙 되실 겁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세요. 윗줄에. 다가오는 프레임을 정하는 것 이외에 현재 프레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다. 계속 읽을게요. 자기 개발을 하면서 현실을 선택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면 주변의 달팽이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중간에 사람은 그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며 너희와 똑같이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 영화 필름 잊지 마세요. 여기 영화 필름. 예.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실 때 자연 속의 산책 말고 이제 사람 붐비는 어떤 뭐 상점이나 도심에 이런 데 이제 걸으실 때 영화 필름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서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트랜서핑 버전으로는 펜들럼과 좀비들, 꼭두각시들, 타프티 버전에서는 영화 필름과 시나리오와 배우들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한번 쭉 걸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조망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단락. 오직 필름을 바꾸는 것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뭘요? 영화 속 사건의 흐름을 돌려놓는 것은. 네. 그러지 않고 그 안에 직접 뭔가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울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오직 간접적으로만 할 수 있다. 네,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에너지 차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단지 또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게 그냥 연애의 기술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픽업 아티스트 같은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132페이지. 너희가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의 행동을 선택할 능력은 없다. 얘기했죠? 우리는 현실 조종자이지 인간 조종자는 아닙니다. 중간. 너희가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은 오직 너희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목표 프레임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꿈에서 상상했듯이 바로 너희여야 한다. 너희는 무대 위에 스타인 동시에 감독 의자에 앉아 있으며 요트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관찰자, 참여 관찰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필름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화 속 필름 속 배역에 완전 몰입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또 했던 얘기 다 나옵니다. 여기 똑똑히 기억해 두거라. 현실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을 정할 수는 없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오직 거울의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로 풀어서 설명했던 게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됩니다. 이제 요걸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누군가에게 너희와 결혼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상적인 가상의 한 사람이나 이상형과 결혼해
해서 미래의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목표 프레임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다른 필름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필름 하나가 딱 뽑아져서 나오는 거야. 네. 필름 한 부분을 끼워 넣었더니, 한 장면을 끼워 넣었더니 그 장면이 하나의 필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구체적인 한 사람을 원한다면 그 사람과 영화를 찍으려고 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거라.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형상을 선택하여 그 사람과 소통해야 한다. 이 말은 직접, 계속 직접 손대려고 하지 말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문장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영화 속에 있으며 주변에는 온통 시나리오에 이끌려 다니는 등장인물들 뿐이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조감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맨 밑에 줄. 너희를 조종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엔진뿐 아니라 내부의 동기도 있는 것이다. 내부의 동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적 중요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욕구 이런 거예요. 그 내부의 동기를 건드려주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2-A가 되는 거예요. 2-A.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라. 이 프레일링이죠. 프레일링.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프레일링. 계속 읽을게요. 내부 동기가 뭘까? 아주 간단하다.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과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정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울의 원칙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효과적인 거울의 원칙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람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고 싶다면 그들의 가치를 먼저 드러내주고 자아 실현을 돕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거라. 네. 이거 통합니다. 그죠? 이거 통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통해요. 프레일링이죠, 이게. 다른 말로 타인의 유용함 찾기가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타인의 유용함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해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서 낮게는 이 낮게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 낮게, 훨씬 좋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더 겸손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이거는 실제적인 인간 처세일 뿐 아니라 에너지적인 처세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지막 단락. 정작 자신의 유용함이 아니라 타인의 유용함에 대해 생각할 때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유용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타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라. 네, 이제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네, 항상 우리 말과 행동, 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화가 난다고 무조건 지르고 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르고 살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이 행동 하나, 반응 하나 이거 잘못했다가 엄한 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펜들럼에 포획돼가지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뚜껑이 덜썩덜썩해도 상대방 뚜껑이 먼저 열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사람이 불리해지거든요. 뚜껑 열린 사람이 더. 열릴 땐 확실하게 열어 두시든가. 이도 저도 아닐 때가 항상 괴로운 거죠. 그래서 타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대하는 이런 태도, 요거 정말 좋지 않고요. 좋지 않습니다.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원한 살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의 유용함을 고려하는 것이 너희의 신념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거 태도가 되란 얘기죠. 태도. 너희의 자아 실현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질 때 바로 그때에만 자아 실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얘기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거울과 소통하기. 뭘 위해서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과 또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가져오기 위해서 거울의 법칙을
활용을 하자. 거울은 비추는 것이다. 뭘 비춰? 내 내면의 태도,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직접 좌지우지하고 끌어붙이고 붙잡으려고 집착하고 요령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에너지와 빛깔, 생각의 태도, 상대방을 향한 내 구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 자연스럽게 영화 필름이 바뀌고 시나리오가 바뀌고 인물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면서 나의 현실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일로 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나에게서 내려놔야 될 관점, 태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인정하면서 내려놓으셔야지 억지로 일하듯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더 복잡해져요. 모든 이러한 절차, 방식들은 일하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연습도 필요하고 한 건 사실이지만 애쓰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씩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계속 강독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시고 수긍을 해 나가셔야 돼요. 수긍을 해야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고, 인정이 돼야 허용이 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변할 수 있는 기꺼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를 자꾸 해보시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심리맨 라디오로 넘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심리맨 카페로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